아, 안녕하세요. 저는 사실 저번에 영상 올린 거 좀 많이 보셨더라고요. 그 두 달, 그, 음, 명문고에 보낸 거에 대해서. 근데 제가 솔직히 저희 딸들을 왜 학원에 안 보냈냐면, 저는 대학교 졸업을 하고부터 학원을 했어요. 그러니까 한 30년? 지금은 이제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30년 동안 무수히 많은 엄마들과 아이들을 봤잖아요. 그 중에 제가 저희 아이들을 학원에 안 보낸 케이스가 뭐냐면, 학원에 아이들이 오는데, 그 중에서 제가 정말 살짝 언급했잖아요. 그만둬라라고 엄마 전화번호 좀 달라고 그만두게 하고 싶어서. 그 친구는 한 70만 원 돈 주고 학원에 왔단 말이에요. 근데 정말 공부를 안 해요. 정말, 정말 너무 안타까웠어요, 진짜. 근데 저는 그런 애들이 많이 보잖아요. 근데 봐봐요. 학원은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하는 애들은 10% 될까? 그러고 보통은 이제 학원 운영할 수 있게 그냥 보통 이제 평균치이 있는 거죠. 이런 말 하면 정말 몰매 맞을 내나요? 근데 한국에 제가 있을 때 학원 연합회를 간 적이 있었어요. 옛날이었어요. 그때는 공교육, 뭐 이런 것들이 있었나 봐요. 뭔지 모르겠는데, 까먹었는데 너무 오래돼서. 학원연합회에 갔는데, 와, 정말, 올림픽 경기장에서 했나? 어마어마하게 사람들이 원장님들인 거죠. 진짜 많이 오셨어요. 그래서, 야, 우리나라는 학원이 없어질 수 없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학원 원장님들 같은 경우에도 물론 열심히 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런데 저는 제가 새 아이를 키운 엄마로서 제가 학원에 안 보낸 이유는 그 돈을, 물론 저는 운동하는 거는 너무 좋아해서 보냈어요. 아이가 보내달라고 하면 그거는 보냈어요. 진짜 다쳐도 뭐 열심히 가니까 그거는 보냈어요. 그런데 공부는 아이들이 굳이 보내달라고 하지 않으면 안 보냈어요. 왜냐면 그만큼 의지가 없으면 그냥 갖다 돈만 주는 거거든요. 제가 그 명문고를 어떻게 보냈냐 하면, 저는 솔직히 우리 아이들이 어려서 초등학교를 갔을 때는 미국에 갔기 때문에 모르잖아요. 아이들이 뭐 이제 네팔 말을 하다 갔으니까. 그러니까 그 뭐 페이퍼 오고 막 워크시트 있고 막 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거를 학교 갔다 오면 책상에 다 앉아서 그걸 일일이 다 가르쳐 주면서 막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늘 같이 있어야 됐어요. 그런 상황도 있었지만 한국에 와서는 애가 너무 따라가려고 하는 게 너무 안쓰러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첫째 때는 시험 볼 때 잠을 못 잤어요. 아니, 그렇게 못 잔 게 아니라 애가 공부를 할 땐 나도 옆에서 책을 읽었어요. 내가 자는 게 너무 미안해서. 근데 애가 계속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걔는 그게 있잖아요. 장기적인 기억이 좋은 애가 있고 단기 기억이 좋은 애가 있는데 저희 첫째 같은 경우는 단기 기억이 좋은 애예요. 그래서 걔는 정말 쫙 스캔하는 애. 근데 둘째 같은 경우는 막 열심히 노력을 해야 돼요. 열심히 노력을 해도 나올까 말까. 그런데 제가 느낀 건 둘째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때 되면 좀 저력이 나오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둘 다 어쨌든 좋은 데 가기는 했는데 왜 첫째는 전교에서 이제 5손가락 안에 들 수 있었냐 하면 저는 그냥 그 방법이었어요. 그냥 애들이 학교 갔다 오면 저도 물론 그때 당시는 제가 우리 아이들 이 레벨 때문에 학습지를 했었기 때문에 늦게 들어왔죠. 그럼 아이들이 공부하면 옆에서 그냥 같이 책 읽어주는 거, 애가 잘 때 자는 거. 그러니까 앉아줬죠. 잘 수가 없었어요. 미안해서. 그런데 둘째 때는 하도 자라 해도 안 자니까 그냥 자버렸어요. 너무 힘들고. 그런데 전략을 어떻게 바꿨냐면, 그래, 각자 맡은 일을 열심히 하자. 너희들은 학생이니까 학생의 맡은 본분을 열심히 하고, 엄마는 뭐 일을 열심히 하고. 그런데 공부를 대신 할 수 없을 때는 그냥 학교 일을 열심히 하고, 학교 선생님 말씀을 졸리더라도 버릇없이 최선을 다해서 듣는 게 저는 그게 예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 아이들이 학교는 되게 좋아했던 것 같아요. 선생님들도 좋아했고. 그래서 특별히 한 거 없어요, 진짜. 그냥 학교 수업 열심히 듣고, 그래서 항상 그 선생님이랑 면담할 때 제가 체크한 게, 혹시 저희 아이들이 버릇 없이 하는 거 있으면 얘기해 달라고 했어요. 그거는 저도 못 참겠거든요. 그러니까 선생님한테 버릇 없이 하거나 무례하게 하는 거, 또 반면 선생님들이 우리 아이한테 무례하게 하는 것 또한 아니라고 봤어요. 그거는 그런 일이 그렇게 있진 않았지만, 만약에 그랬다면 그거는 선생님께 말씀을 드렸고, 그런 상황들이 있으면 뭐 이런 상황들을 메시지라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아이들은 진짜 학원을 안 갔어요. 정말로 안 갔어요. 물론 그게 이제 그 서울권이 아니라 가능할 수도 있죠. 가능할 수도 있지만 뭐 지방은 뭐 학원 안 다니나요? 그런데 그 학원 다닐 때 어머니들께서는 힘들어도 보내잖아요.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힘들어도 보내는 게 어머니들의 위안인 거지 그게 아이들을 위한 건 아니거든요. 내가 이만큼 힘들어서 애써서 돈을 들여서 학원을 보내면 어머니들은 그걸로 위안을 받는데요. 마치 우리가 직장 생활을 열심히 하고 나서 스타벅스 커피 비싼 거를 나한테 선물을 하듯이 그러면 좀 마음의 위안을 얻잖아요. 그거 같이 아이들에게도 엄마들이 남들 다 공부하는데 그 불안하잖아요. 애들도 불안하고 사실은 엄마도 불안하고 하니까 이렇게 맞아서 학원을 가는 건데 저는 그거는 아니라고 봤어요. 그리고 그거는 경제적인 리스크가 너무나 커요. 남들 간다고 다 가는 거 요즘은 안 그러는 어머니들 많으실 것 같은데 저는 그거는 아니라고 봐서 일단 학원을 그래서 안 보냈고 학원을 안 보내니까 아이들이 학교 수업 시간에 최선을 다했고 그리고 재밌어 했고 그런데 가끔 가다가 친구들이 다 학원 가니까 사실 불안해 하기는 했는데 그게 언제 좋았냐면 고등학교 가서 좋았어요. 물론 아이들이 고등학교 따라가기가 너무 힘드니까 너무 버거워하긴 하더라고요. 근데 그래 어느 정도 잘하면 아마 학원을 가서 그거를 따라 맞췄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세상에 사는 길이 다 공부만이 아니잖아요. 저희 애들은 정말 잡초같이 자랐어요. 그래서 어딜 내놔도 참 잘한다 소리를 듣기는 해요. 에너지를 다 열정적으로 쏟아서 하는 것들은 너무나 좋은 성격인 거죠.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일단 굳이 어머니들께서 학원에 대해서 마음을 놓으셔도 된다. 제가 선생님 입장에서 봤을 때 학원을 보내실 거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어머니들께서 학원을 보내실 때는 그 많은 돈을 보내고 보내시는 거잖아요. 체크하셔야 돼요. 저도 학원을 해봤지만 다 똑같은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엄마가 신경 써서 회비를 갖고 오더라도 옛날에는 다 그 카드나 이런 게 어딨어요. 그냥 다 현금으로 이렇게 갖고 오셨죠. 근데 엄마들이 그거를 갖고 와서 어떻게 정성스럽게 선생님한테 주느냐에 따라 이 어머니가 참 이 정도의 마음이 있구나라는 걸 선생님이 느끼잖아요. 그리고 우리 아이는 좀 이렇게 이러이러해요 라고 말씀을 해주시면 신경을 쓰게 돼요. 그래서 저도 1년에 상담 있을 때는 학교에 한두 번 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하고 학원을 보내면 어머니들께서 한 달에 한 번씩 돈을 내시는 거기 때문에 체크하는 거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뭐 성적이 올랐어요? 아니에요. 이게 아니라 우리 아이가 힘들어하는지 재밌어하는지 잘 따라하는지 뭐 이 정도는 어머니들의 권리 아닐까요? 그만큼 학원비를 내시는데 근데 그렇게 되면 선생님들도 신경을 쓰신다 이거죠. 아무래도 아이들이 많다 보면 문제 있는 아이들한테 신경이 가요. 또 걔네들 신경이 써져요. 공부 못하는 애들, 공부를 못한다기보다 안 하는 애들 있잖아요. 잘하는 애들은 와서 그냥 잘하기 때문에 신경 안 쓴단 말이에요. 오히려 더 안 쓰게 돼요. 근데 그 중에서도 반짝반짝하고 뭐 열심히 하는 애들이 있으면 쟤는 진짜 탑을 만들겠다라고 선생님이 생각을 하면은 뭐 하실 수도 있죠. 근데 보통은 이제 평균적으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학원을 보내시면 좀 관심을 갖고 원장님이든 담임선생님이든 좀 대화를 하셔라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 것이 아니면 굳이 안 보내셔도 되고 마음을 편하게 가지시고 차라리 그 학원비로 아이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갈 때 무언가 창업을 하거나 어떤 아이디어가 있어서 그걸 하고 싶어 할 때
그 목돈을 만들어서 너한테는 항상 너를 위한 이게 있다. 엄마가 해두고 있다라는 거를 모아두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게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굳이 학원에 대한 마음을 놓으셨으면 좋겠다 하는 게 오늘 저의 나눔이었습니다. 네, 다음에 또 다른 걸로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다음에는 저희가 미국에 가게 됐잖아요. 미국 시스템이 어떤지 말씀을 드릴게요. 이 한국이랑은 차원이 너무 다른데 어쨌든 저희가 돈이 없어 미국에 간 케이스인데 그 놀라운 이야기들을 다음번에는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은 하루 되세요. 참, 구독, 좋아요. 제가 성경 있는 아빠 딸은 이제 거의 1000명이 돼가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정말 꾸준히 하는 거고, 그리고 이 채널 또한 제가 채널을 좀 키워가기를 원해요. 왜냐면 다 아시잖아요. 제가 아직은 일을 할 수 없고 아이들이 집에 왔다 갔다 거리면 아이들 케어해야 되기 때문에 학교 가는 건 일주일에 한 번만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제가 유튜브를 조금 더 신경 써서 하고 있는 편이라 구독, 좋아요 해주시면 굉장한 힘이 되겠습니다. 오늘 왜 이렇게 목소리가 크냐고요? 아이들이 따라갔어요. 아이들이 막내는 학교 가고 큰딸, 둘째 딸은 이제 알바 가고, 오늘은 서울에 가서 이제 고등학교 친구들 만나러 간다고 가고, 그래서 목소리가 아주 자유롭게, 네, 크게 소리를 내도 된답니다. 네, 다음에 뵙겠습니다.